하고 탄핵 반대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언론들이 점점 균형 보도를 해나가는 그런 추세가 아주 명확합니다. 언론의 뭐 속이라는 것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외관상으로 비치는 것은 가능하면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을 균형 있게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매체들마다 아주 뭐 대단히 그런 친야 성격의 노골적인 그런 매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 인터넷 매체가 정확하게 묘사했네요. 언론들이 의외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단독 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연합뉴스까지. 이제 언론들도 그만큼 아는 거죠. 상황이 많이 반전이 됐다는 것. 단독 기사와 사진 포토 뉴스 기사 등 비교적 비중 있게 탄핵 반대 시위를 보도하고 집회 분위기 설명까지 상세히 기사화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분위기다. 그만큼 시중의 민심이 탄핵 반대 쪽으로 크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제 알아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연합뉴스에 나온 탄핵 반대 시위와 관련된 대규모 도심 집회를 다룬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죠. 연합뉴스는 29일 광화문과 여의도 등 보수단체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단독 기사와 사진 포토 뉴스 기사 등으로 비교적 비중 있게 보도했다. 아주 특별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집회 분위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탄핵 무효, 윤 대통령 이재명 구속, 여기에 정읍, 전북 정읍 고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뉴스핌 29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이렇게 보수단체들이 집회가 이렇게 열렸다. 상세하게 탄핵 반대 소식을 보도했다. 이런 통신사들이 상세하게 이런 탄핵 반대 시위를 뉴스핌 등 매체에서도 공중 사진을 게재하면서 포토뉴스로 내보는 등 각 언론들이 이전과는 다른 사실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테고 저도 그렇게 체감을 하니까 그 내용을 이제 매체에 대한 논평을 다룬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면 톱 기사는 다루지 않았지만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을 균형 있게 이렇게 다루려고 뭐 이런 글자체까지 이런 거의 다 맞춰 가지고 욕을 안 먹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든 윤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 여의도에서 열렸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국본 자유통일당 주최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여의도 집회 탄핵 원천 무효 이재명 즉각 구속 탄핵 각하 차이나 아웃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전국에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주, 안동, 원주, 대전, 충북 진천, 정읍 고창, 옥천, 연천 등의 지역명이 적힌 깃발이 곳곳에 있었다. 광주 광역시 서구에 집회온 최원준 씨는 오전 6시 50분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와 줄 탄핵에 반대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예전에는 꿈에도 꿀 수가 없었는데 이제 조선일보도 태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상황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 김포에서 왔다는 양창길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76세 되는 그런 나이 드신 분이 주말에 이런 집회에 나오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참 마음이 좀 아프죠.
이런 노고를 이끌고 연세가 76세 되면 이제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집회에 나오지 않으셔야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자유통일당하고 정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유성수 변호사가 옥중 서신을 읽기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종북 종중 매국노 무리들이 만든 집단적 권력과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끝까지 힘을 모아 힘차게 싸웁시다. 이게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분 지금 비극적인 문제의 출발점 원점 원류는 선거 사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선거 사기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다 깨어나 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희한한 이야기 아닌 겁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자 기둥은 공정한 선거지 않습니까?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가 어떻게 또 여러분들 장난질을 칠지 이미 사전투표가 끝났으니까 사전투표에 많은 작업들을 하니까 오늘 갓디니스님 공부의 여신 고맙습니다. 좋은 영어 프로그램 여러분들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자주 공부의 여신님 들어가서 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공부의 여신님 방문하셔가지고 또 구독자로 가입도 하시고 또 그 영어 원문을 통해서 소개되는 좋은 기사도 함께 공유하시게 되면 날로 지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법원이 이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조선 논조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이렇게 그래도 순화가 된 거죠. 순화가 됐는데 참 이번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제 딱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안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여러분들 이 판사가 출생지가 어딘가라는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정도가 됐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거죠.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은 상당히 정직한 문제를 또 공정하게 다뤘죠. 시간을 끌지 말고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을 직접 재판해서 유죄 무죄를 대선 전에 확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조선일보가 이런 논조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1심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벽형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으로 벽형동 부지 용도를 4차례 상향 이동한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 여러분들 옹벽백 아파트를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1심 2심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1심 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조사가 다 이루어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1심과 2심이 내린 법리 판단에 대해서 대부분이 직접 여러분들 관여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상고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이재명 측에서 지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마음만 먹으면 2개월 안에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원장이 참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대부분 보니까 몸을 사리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익숙하고 소신 있는 판사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업계에서 다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서부지법 여름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여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천대엽 씨가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대엽 씨는 2020년 4.15 총선의 인천 연수을에 민경욱 전 의원의 여름 사건을 덮었던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이제 대법원이 나서 가지고 무죄 확정을 하거나 2심 파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법률적으로 파기 자판이라는 게 있네요. 예. 이 행사소송법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바로 여러분들 판단하는 파기 자판, 파기 한송도 있지만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여러분들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재명 사건 직접 재판에 유죄 무죄를 확정하라.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을 하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 안 된다. 97%가 파기 자판에 찬성하는 19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7% 정도가 이 파기 자판을 찬성하니까 이 조선일보의 그런 주장에 맞춰 가지고 대부분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 위기는 이 법조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판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이 무산되고 대통령이 불법 체포 구금 구속이 돼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측이 정당하지 못한 방식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의 거의 대부분 문제는 여러분 딱 하나로 선거 사기가 제도화됐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권력을 교체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망가진 겁니다.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갖고 있는 야심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마 문명국가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20년 넘게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그런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김용빈 씨나 선관위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숫자고 그 숫자를 분석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인 겁니다. 과학이 바로 뭘 밝혔느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지역구에서는 280만 표 상당의 위조투표지가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졌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는 266만 표의 위조투표지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후보에 더해져서 지역구에서는 57석의 의석을 훔쳤고 비례대표에서는 3석의 의석을 훔친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모든 사건의 여러분들 책임자가 지금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씨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2020년도 4.15 총선을 전부 다 덮었던 겁니다. 천대엽, 조재현, 이동훈, 김사만, 노정희, 노태악 이런 사람들이 다 덮었던 거죠. 저는 그래도 그동안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먹고 살기가 바빴기요. 사회 논평을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이렇게 여러분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악취가 진동하는지는 몰랐죠.